여전히 곳곳으로 힘겨운데요. 먼저 강원도로 가신다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하도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론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에서 옥산 분기점까지 한 번에 20km 정체입니다. 이후로 주감휴게소부터 신탄진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론 진천 부근에서 주춤하고 서청주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새 요금소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이종훈 박사. 네. 저는 장제원 의원의 발언. 들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등등의 반말. 예. 선거 중앙선관위 이제 사무총장, 처장 또 거기 직원한테 이제 쏟아부은 이제 그 말인데요. 뭐 조금 정치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선관위 길들이기에 나선 게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반말로 이런 식으로 마구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그걸 보는 국민들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나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격이 났습니까? 네. 국민의 대표라는 분이 나가서 더군다나 위원장 아니세요. 위원장 정도면 그래도 국회에서는 중진급으로 그래도 존경도 받고 과거에는 사실 막말 쏟아내던 의원들도 위원장 되면 많이 태도가 바뀌셨어요. 예. 그랬는데 이분은 하나도 변함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굉장히 우려스럽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몇 선 하면은 그럼 그렇게 되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자주 있었잖아요. 간혹 있었죠. 네. 자, 거기까지 하고요. 현근택 변호사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이번 주엔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은 수십 번 사과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당장 댓글 보면 아니 망언은 수백 번 수천 번 하는데 수십 번 사과한 게 뭔 의미가 있냐 그 얘기인데 사실은 사과라는 거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뭐 100%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이해한다든지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 당사자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이 사과를 안 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사과 수십 번 했다 이러면 더 이상 사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일본과 회담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럼 이 국민들이 상처받은 생각은 누구한테 가서 그러면 이거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대통령의 생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국무회의 23분 모두 발언 이례적 생중계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박사. 네. 뭐 그만큼 지금 이제 다급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당연히 연동해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MZ세대 특히 이대남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뭐 거의 한 자릿수 지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네 이 생각이 지금 화들짝 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분위기를 이제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날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장시간에 걸친 생중계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얘기. 현근택 변호사는 부적절한 맞습니다. 발언들이 많았다는 표현이니까. 네, 그러니까 입장이 그렇다고 바뀐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친절한 설명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그냥 주장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약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근데 그건 국민들이 듣기에는 약간 강요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좀 효과는 좀 많이 좀 효과 떨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분이
평소에 다른 회의도 이렇게 하겠구나. 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회의하면 혼자 계속 얘기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만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날 분위기도 딱 그거였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외교나 안보 쪽으로는 거의 경험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관료라든지 외교관들은 뭐 수십 년 동안 하기 때문에 뻔히 알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도 뻔히 알고 일본의 또 외교 스타일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 갔으면 뒤로 가서 언론 플레이하고 뻔히 알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 사실은 이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날 회의를 보면 이 회의 일본과의 이 외교 한일 정상회담도 이렇게 준비했겠구나. 본인이 갖고 있는 대로 얘기하고 그분도 옆에 분들은 그냥 받아 적어서 그냥 하기 바쁘고.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 질문을 안 받다 보니까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질문을 받게 되고 그 당시 가장 큰 쟁점이라든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라든지 레이더 문제라든지 화이트리스트 문제 질문이 나올 텐데 그 정작 궁금한 건 하나도 없고 궁금한 건 답변은 하나도 없고 정작 중요한 또 인터뷰는 요미우리 신문 가서 하고 국내에서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일본 가서는 그렇게 야당도 만나고 언론과 인터뷰도 하는데 우리나라 와서는 야당도 안 만나고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분이 그냥 일본 대통령인가 한국 대통령인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서투른 것 같아요. 여전히. 예컨대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아마 다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해외 다녀오시면 해외 순방 성과를 이제 뭐 설명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여야 당대표 불러서 그러니까요. 예, 청와대에서 회동 한번 갖고 물론 거기 당연히 야당은 비판하죠. 비판적으로 접근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과정을 한번 거치는 거하고 안 거치는 게 또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먼저 그런 회동을 갖고 난 뒤에 이제 대국민 그 설명 자리를 가졌더라면 야당 반응이 과연 지금처럼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도 여전히 조금 좀 미숙한 그런 지점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뭐 안 그래도 이 관련해서 뭐 기자들이 질문하길래 제가 이제 그 얘기도 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할 그런 결심까지 이제 하시면서 왜 야당하고는 관계 개선을 위한 이렇게 결단을 못 내리시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하고 관계도 지금식으로 이렇게 계속 방치하는 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그 국무회의 23분 생중계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대국민 직접 설득 나서 뭐 이렇게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학교에서 가르쳐온 입장에서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이라고 하는 건 자기 주장을 일장 연설해서 상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건 안 바뀌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설득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대국민 그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간담회 비슷한 형식으로 생중계를 한 것은 대통령이 잘못 생각했든 대통령실이 잘못 판단했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설득의 요소는 없고 일장 훈시로만 비추어지고. 그러니까 내용 원래 동의하던 사람은 그냥 당연히 동의하니까 잘했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좀 미숙한 형태로 설계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혹 탁현민 행정관 이런저런 지적하던데 늘 제가 그 말에 동의하는 바는 아닌데 이거 보면 배울 건 배워야죠. 역시 좀 기획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청와대 실무진들의 기획력 탓인지 대통령이 워낙 좀 이렇게 자기 주장을 세게 펴시는 스타일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후자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참모들이나 관료들이 뭐라고 못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하겠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아니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했다가 바로 너 나가 이럴 것 같으신데 그냥 보면 알잖아요.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다 모르겠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할 텐데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만큼 대통령이 어찌 보면 본인 생각이 확고하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은 옳은데 홍보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그 간극이 안 메워지는 거예요. 그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비슷하게 또 꼽을 수 있는 게 주 69시간 혼란 그치. 문제가 있고 이게 거론되면 반드시 5살 학교 입학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 버렸던 얘기가 또 튀어나오고 그럼 또 최근에 뒤따라 나오는 게 20대 애 셋 낳으면 병역 면제 잠깐 나왔다가 쑥 들어가 버린 것도 나오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5살 5세 입학 그때 하고 최근에 이제 이 69시간제 상황이 거의 동일하다. 똑같아요. 네. 그 얘기는 뭡니까? 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그 논란이 가장 격렬했나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인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인적 쇄신해라. 예. 대통령실 뭐 전면 인적 쇄신하라 그러고 막 그때 그럴 무렵이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만약에 그런 그 전문가들의 비판 또 야당의 비판을 수용을 해서 만약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수석급 뭐 그때 비서실장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대략 대규모로 개편을 하고 인적 쇄신을 했더라면 그래서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바뀌었더라면 과연 이런 게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될까? 저는 그거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밑에서 아무도 반대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존재하는 게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이 각 수석실들이요. 대통령하고 수직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수직 소통이라고 해도 이제 물론 대통령 지시하면 그냥 그걸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수직 소통이긴 한데 그나마 그 수직 소통은 하는데 수평적으로 수평 소통이 거의 없는 토론이 없다. 예. 제가 지금 여러 경로로 듣기에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석들이 다들 충성 경쟁하기 바쁜 거지 자기들끼리 이걸 뭐 소통을 해서 논의하고. 조율을 하고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없다. 작동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보다 더 악화됐다. 악화됐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부모들이 반대하고 막 이게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바로 철회하고 장관도 뭐 사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뭐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 개인 생각인지 뭐 60시간 캡을 씌우는 건지 아닌지 뭐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 그리고 이제 소통한다고 하는데 소통이라는 게 어찌 보면 뭐 말이 들으면 좋죠. 근데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60시간 제한을 둔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이나 아니면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동안 관료들이라는 거 20, 30년 어쨌든 이 일만 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했다가 혹시 찍혀가지고 내가 그럴까 봐.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 지침 내려올 때까지. 근데 위에서 지침은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하니까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120시간 바짝 일해서 쉬자. 이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60시간이 하면 안 되는지 60시간 제한하는 게 아닌지 그러면 왜 이 얘기를 꺼내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 스스로 이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참모들이나 각 그 노동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혼란상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심해요. 그때는 그래도 한 1, 2주에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2, 3주가 가도록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글쎄요. 근데 그 정부 일이 굴러가는 모양새로 보면 아주 꼼꼼하게 내용이 다 채워진 상태로 최대 69시간 그러나 길게 보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 상세한 설명 자료까지 붙여가지고 노동부가 발표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정부가 보통 일하는 모양새를 보면 그 정도 노동부가 세세한 내용을 다 채워가지고 안을 냈다는 얘기는 대통령실하고 이미 조율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끝나지 않은 사안을 그렇게 발표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대통령실과 조율이 끝났는데 사실 대통령도 다 동의를 해서 재가를 받고 장관이 발표한 건데 갑자기 대통령이 이거 안 돼. 60시간 이상은 무리야. 이렇게 나오면 장관님들 어떡합니까? 개인 의견이라죠. 개인적인 상황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5세 입학권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이 건도 그렇고요. 지금 야당 협조 없이 이게 되는 사안입니까? 아니 법 개정 사안이죠 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뭘 또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야당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되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대략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려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최소한 의견 청취는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근데 제가 보고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이거를 자신 있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어떻게 뜯어고쳐질지 모르는데 뭐라고 확정적으로 부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다 협의해서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쪽에서 상한을 다 정해서 줬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게 이제 69였죠. 예,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예. 이거 이제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다 그러고 이제 여론이 책임을 반발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공무원들은 택하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복지부동.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복지부동 모드로 들어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예.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은 그 국정 운영 과정에서는 가장 나쁜 지금 이제 방식으로 지금 전개가 돼 나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 얘기 좀 주변에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뭐에서 오더나 아니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괜히 내가 먼저 뭘 했다가 네가 뭘 근거로 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그냥 말씀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괜히 내가 나섰다가 뭐 할까.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장관들도 괜히 내가 나섰다가 대통령실도 뭐라 하면 뭘 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좀 재량권을 주고 만약에 좋은 의견이면 받아서 그걸 이제 발표하고 해야 본인의 보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69시간 이게 사실은 정권 1년, 2년 차에 해야 되거든요. 네. 다음 총선 전까지 모든 어떤 개혁 3대 개혁을 해야 되는데 못하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 건너갔어요. 다 끝났어요. 네. 그 한일 정상회담 그 이전에 제3자 변제 방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일본 정치권이나 일본 언론에서도 그 본인들이 동의 안 하고 본인들이 계속 현금화 절차, 소송 절차로 가면 이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다. 그러니 더 좀 지켜보자는 얘기가 일본 정치권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부 유족들은 그런 행동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요. 피해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야당은 계속 반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독한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 의미가 있다 손치려면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후속 조치들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뭐 두 분 다 함께 걱정한 거지만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야당과 여론과 사전 접촉하고 사전 설득하는 상대편 입장이 되어보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건데 안 고쳐지고 있다. 그렇죠. 오늘의 결론은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과를 못 내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지금 국민이 정도 피해 보는 거죠, 국민이.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가시적인 성과가. 물론 100% 다 공약한 내용 누가 어떤 대통령이 다 이루겠습니까? 예. 국민들 기대도 안 해요. 예. 그래도 본인이 내걸었던 거 한두 가지 핵심적인 것들은 성과를 지금 내기 시작해야 될 시점이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 내에서조차 이렇게 지금 손발이 안 맞고 대통령실하고 호흡이 안 맞고 이런 그 상황에서 야당도 뭐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튼 존이 부르는 Empty Garden 함께 듣고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What happened here as the New York sunset disappeared? I found an empty garden among the flagstones there. Who lived here? He must have been a gardener that cared a lot, who weeded out the tears and grew a good crop. Now it all looks strange. It's funny how one insect can damage